자, 오늘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정부24 사이트를 클릭하겠지요. 오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회원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가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회원가입을 클릭을 해볼게요. 내국인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실명 인증을 클릭합니다. 실명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클릭하고 약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약관 동의는 화면 아래쪽에 전체 동의를 하면 빠릅니다. 그리고 동의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러한 내용들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 표시가 없는 상세 주소와 자택 전화번호와 같은 사항들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입력을 하신 다음에 꼭 중복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다른 아이디를 쓰셔야 합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정부24는 9자부터 12자 사이의 글자 수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길게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함께 배합해서 비밀번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등호와 따옴표, 콤마 이러한 특수문자들은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란에 이 비밀번호와 똑같이 한 번 더 입력하셔야 하고요. 주소를 입력할 때는 주소 검색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르고 주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세 주소를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데요. 이메일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이메일 선택을 클릭해서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일 경우는 한메일을 선택하시면 되고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는 지메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사용하는데 휴대전화번호는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데 간편 인증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로그인 할 때도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도 있지만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하시면 또 편합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 눌러볼게요. 만약 간편 인증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해제를 하고 휴대폰 본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 화면에서 본인이 가입한 간편 인증서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모두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체 동의를 클릭한 다음에 인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인증 요청이 뜨면 거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인증 확인을 누르셔서 인증한 다음에 인증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확인해서 이 숫자와 똑같은 숫자를 하단에 입력하셔야 하고요. 보조금 24 이용을 할 것인지 14세 미만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생활 서비스 안내를 동의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생활정보 서비스에 동의할 때는 이렇게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휴대폰 본인 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리고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공적연금 가입 여부에서 어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 없으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알림을 이메일로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문자로 받으실 건지 선택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입하신 후에는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려면 아이디를 누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증서에서 간편 인증 클릭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클릭하고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인증 요청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인증 요청서를 터치하고 다음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 완료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클릭해 볼게요. 발급을 클릭합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요즘은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뒷번호를 가리고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일단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사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냥 발급을 클릭해서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 구성원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 발급을 클릭하면 표시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할 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선택 발급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 정보라든가 또는 세대 구성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변동 사유를 해제할 수도 있고 필요한 내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도 필요하다고 하면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발급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발급 방식을 이제 선택합니다. 본인 출력을 하려면 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 지갑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전자문서 지갑 메뉴를 터치해서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자문서 지갑을 선택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하시면 내 전자문서에 이 서류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문서를 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문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처리 완료해서 전자문서 지갑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스마트폰의 정부24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등기 우편이나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제3자 제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출을 클릭하면 상대방의 정부24 아이디와 수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입신고도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24 사이트는 꼭 필수로 가입을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숙제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나의 전자문서 지갑에 넣으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전자문서 지갑을 활용하는 거 우리 전부 다 활성화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전자문서 지갑을 터치해서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카카오톡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